장례식 분위기가 좀 무겁지 않으려고 되게 애썼는데 역시 티아라가 분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역시 윤수 옆에 있으면 모든 남자가 다 작아지는 마법이. 사실 이분들도 이렇게 키가 작은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맞아. 이게 촬영 초반인가요? 아, 중반인데 아무래도 5화의 첫 씬이다 보니까 윤수 배우님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맞아. 이거 찍을 때 윤수 형이 걱정 많이 했었어. 배우들한테 첫 화의 첫 씬 어떤 거죠? 굉장히 어깨에 짐이 가득한 첫 씬과 마지막 씬은 아무래도 작품의 시작과 마지막을 잠을 잘 못 자지 않았을까. 이따 호은 씨 첫 촬영 어떤 장면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따 나올 거 아니에요? 아, 네. 네. 아니죠. 병원 씬 첫 아. 촬영. 영희 대신 검사 받으러 가는. 그게 첫 촬영이었구나. 첫 촬영이었어. 장면 좋아요. 네, 너무 이 귀여워. 장면 귀여워. 정말 콘티대로 고개도 맞아. 각도도 짝 정말 콘티랑 비교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배우들입니다. 이거 오영민 배우님 사진 요것도 전 너무 좋더라고요. 소품들이 디테일이 되게 좋았어요. 저 소품 사진 촬영을 위해서 또 하루를 할애합니다. 정말요? 네, 올림픽 공원에 가서 저는 시나리오 보면서 되게 궁금했던 부분이 영희가 이제 장례식장 갔다가 이러고 자는 거 있잖아요. 이제 팔을 얼굴에 올려 네. 구겨져 있는 그 시나리오에 이렇게 써져 있었는데 그게 되게 뭔가 이미지를 사실은 대사 없이 빛 없이 음. 외로움, 쓸쓸함을 표현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데 윤수 배우가 이런 면에서 배우의 자질이 빛나는 것 같아요. 어두운 데서 빛나는 어떤 연기가 있는데 그 쓸쓸함을 되게 잘 표현해줬어요. 특별한 디렉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장례식에서 못 마신 술 여기서 다 마시자. 저 이해하는 거 윤수 애들이거든요. 음. 네, 그랬더니 이렇게 또 티아라들도 같이 이렇게 호응을 맞춰주더라고요. 가끔 그런 장면들이 꽤 있어요. 진짜 양심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때 테이블에 너무 많이 쌓여.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면 거의 쫓겨나죠. 그쵸. 그렇죠. 아무리 공짜라고 해도 네, 사인 저 플라스틱 보이시죠? 이거 미술팀 고생했습니다. 이제 나온다. 나온다. 저는 지금 봐도 좀 설레는데. 저만 설레나요? 아싸. 올리브 그린 외투였으면 했고 그리고 맞아. 아주 화사하게 웃어줘야 되는데 빛이 너한테 갈 때 근데 그걸 또 타이밍을 잘 알아서 이게 기호님께서 좀 아시는 분 있어요? 감독님과 촬영 감독님과 조명 감독님께서 다 만들어주신. 근데 사실 정말 외모를 보고 반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외모가 개연성이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너무 잘 살려주신 장면 아닌가. 또 이 지태님의 여기서 에피소드 얘기 안 할 수 없죠. 진짜 맞으셨어요. 합이 안 맞아서 실제로 얻어맞아가지고 실제로 입술이 찢어졌고 찢어진 상태로 촬영을 하는 투혼을 발휘했다. 필이면 작가님 오셨고 음. 7,8화 김세인 감독님 오셨고 그랬는데 이제 부상 투혼으로 윤수는 역시 주인공이다. 할 수 있다. 이거 보여주셨죠. 할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진짜 피맛이 났어서 그랬겠네요. 메소드가 됐어요. 진짜 메소드구나. 뭐 설레거나 지금 살면서 첫 번째 키스씬이었어요? 제대로 된 키스씬 처음이에요. 뽀뽀 같이는 했었는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이 처음이죠. 메롱메롱은 처음이었다. 네. 좀 떨렸어요. 저 아직도 이 호은 씨 봤던 게 기억나는 게 이 씬 컷 되고 나서 이제 대기실로 돌아가면서 나 남윤수랑 키스했다 외치면서 그랬나요? 갔었거든요. 그 장면이었어요? 그게 청중들이 자랑을 했어요. 나 남윤수랑 키스했다 이러면서. 그 기억이 나는데 저한테 슬쩍 오더니 키스씬 전에 음. 감독님 진짜 키스하는 거 맞죠? 그래서 제가 장난해? 이렇게 그랬나요? 네. 기억이 안 나요. 긴장했었구나. 아주 귀여울 때 지금처럼 이렇게 숙성되기 직전에 그때는 진짜. 네. 진짜 키스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그 피마시아라는 멘트를 하면 좋겠더라고요. 원래는 사실은 아마 소설상으로는 그냥 소갯말처럼 표현이 됐는데 이건 뱉어야 아마 시청자들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언어화했는데 규가 너무 잘 소화해줬어요. 여기 그 시청자분께서 에로틱 조크 제작 비하인드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이거 실제로 수라님이십니다. 작사는 저랑 수라님 하셨고 작곡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카일리 와일드가 탄생되었죠. 이 드라마를 통해서. 원작에서는 카일리 미노그였었는데 네. 제가 여러 사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데 오히려 또 새롭게 OST도 만들어지고 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규호형 의상에 감독님이나 작가님 의견이 들어간 게 있나요? 감독님 혹시 의상에 어떤 의견을? 모든 의상은 그쵸. 다 픽을 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홍지영 감독님은 옷 입히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네요. 중요합니다. 네. 입었던 옷들은 다 감독님이 셀렉을 해주셨던. 근데 둘 다 패션 모델과 출신이고 일단 소화도 가능했지만 규인, 고영인 패션이 그 사람을 완성하는 거라서 저한테 너무 중요했어요. 진짜 님보로 온 거예요? 이거 대본 그대로인가요? 네, 맞아요. 그대로.
네, 님이란 표현을 쓰고 네네. 목걸이는 규호의 아이디어죠. 제가 기본을 던지면 규호가 완성하는 맞아요. 이제 완전한 찰떡구나. 호은 씨가 그런 어떤 디테일에 대한 센스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부끄럽습니다. 안경 쓰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네요. 이날이 이제 저희 둘이서 같이 붙은 첫 날이야. 촬영 2회차 때. 근데 뭔가 전 아쉬웠어요. 안경이 더 못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원래 뽀로로 같은 거였죠. 네, 그런 눈 거였죠. 완전 진짜 음. 점처럼 보이는 그런 안경이었으면 네. 좋겠다 생각했는데 모였어도 이렇게 소화되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 진호은 군인걸요. 소화력의 문제일 수도 있다. 저 이제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해화역 쉽지 않았습니다. 아 이때 진짜 힘들었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고 사실 저희는 그 관심이 촬영할 때는 이게 진행이 어려워서 그럼 이게 또 원테이크로 가는 장면이다 네 보니까 길게 왜 여기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약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쵸. 뭐랄까요 이렇게 얼떨결에 헤어지긴 했는데 슬슬 올라왔는데 똑같은 마음으로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결국 여기서 표정을 그때 호은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제가 살짝 웃어주면 안 돼? 맞아. 윤수한테는 들키지 않게. 들키지 않게. 맞아. 저 사실 이 대화씬 되게 좋아해요. 이 둘이 되게 자연스럽게 주거니 받거니가 있거든요. 대사가 좋죠. 그건 뭐 디폴트 값이고요. 사실 근데 이 장면에서 세인 감독이 같이 각색한 대사가 들어가거든요. 네. 채널 돌리듯. 휙. 이 제스처는 또 윤수 배우님의 몫이죠. 요게 세인 씨가 쓴 대사들이에요. 멜로체론을 따로 있더라고요. 이 티키타카라 그래야 되나요? 주고받는 게 호이죠. 사실 우리과는 정말 아주 일상적인 대화의 연속이거든요. 이건 배우 몫일 수밖에 없는데 정말 이 자리를 빌어 두 분 배우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쵸. 훌륭했습니다. 제 영화 지금까지 찍었던 중에 정면신 이렇게 많이 안 쓰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정면 샷을 감당할 수 있는 배우들인 거예요. 좀 어렵죠. 얼굴의 형태가 그렇죠. 피부 상태가 웬만큼 좋지 않으면은 요 맞아요. 정도 클로즈업 견디기가 힘들어요. 갑자기 안 될 것 같은데. 됐어. 아니 너무 깨끗하네 피부가. 피부과 어디 다니세요? 그래서 안 다녀요. 올리브영 다닙니다. 올리브영에서 만들어진 피부시구나. 이때 이렇게 대사를 잘근잘근 씹듯 샘플을 주잖아요. 호흡을 아는구나. 디렉팅이셨잖아요. 아닙니다. 저 이 씬 재밌어합니다. 남녀의 관계에서도 남남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꼬시는 방법. 이럴 때 사실 섹슈얼 텐션이 폭발하는 순간들이죠. 집 문 앞 이런데. 그쵸. 근데 윤수 형이 뭔가 좀 다르게 보였어요. 어떡해요? 뭔가 연기하면서 같이 주고받던 텐션이 살짝 미묘하게 달랐었어요. 제가 느껴졌을 때. 장안의 화제였던 국정원 시계. 시계. 저한테 진짜 제일 많이 질문이 들어왔던 묘호가 과거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국정원 다니는 거냐. 난리가 났었죠. 이런 혼선 장치인데. 그쵸. 맥거핀이죠. 네네. 이거 갖고 싶었는데 못 받았어. 주민등록증. 네. 이것도 또 비밀이 있어요. 하나 비하인드가 있는데 사실은 생일이 빠른으로 제가 설정을 했는데 빠른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부모님께서 임의로 빨리 집어넣은 걸로 정리를 했어요. 이 털생구름도 정말 엄청난 고민과 고민을 거쳐 정말 세상에 수많은 털생구름이 있거든요. 고향의 마음을 대변하는 뭘까 하다가 그렇게 CG팀에서 훌륭하게. 저 이 표정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윤수 배우. 근데 윤수는 가끔 너무 좋은 표정이 나올 때가 있어요. 맞아요. 무방비하게 들어올 때가. 이게 감독님들마다 스타일 차이가 이렇게 드러나는 게 1, 2화 때 미의 얼굴이랑 5화 때 미의 얼굴이 너무 다른 거예요. 찍는 스타일이랑 방식, 빛의 사용, 색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이수경 배우님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팬 됐어요. 제 파티에 아주 짧게 나오면서 임팩트를 줘야 되는 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뭘 던지면 그 이상을 해내시더라고요. 아주 좋았어요. 이수경 배우님. 두 아가씨와의 궁합도 괜찮았고 이런저런 호흡이 아주 좋더라고요. 이때도 되게 스케줄이 힘들지 않으셨나요? 무리가 아닌 날이 없죠. 저희가 이제 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참 스케줄이 엄청 타이트한 드라마였어요. 다들 촬영장에서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셨다는 그런 후문을 전해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마 이 분량이었으면 제가 영화에서 한 3달 정도 찍었을 거예요. 한 달 만에 다 찍었습니다. 맞아요. 가능하더라고요. 또 이 고양이 전에 카톡 대문이 고양이잖아요. 고양이는 저희 미술 감독님이 고양이 사진으로 정말 뚱하고 못돼 보이는 애로 섭외했죠. 감독님이 저한테 사진 몇 개 보내주셔서 어떤 게 좋니 했는데 감독님하고 의견이 맞아요. 똑같았다. 기호랑 같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양이 그랬던 거죠. 어쩌면 윤수의 모습일 수도 있고. 나연우 배우가 네덜란드인이라고 표현했던 비유를 볼 수 있는 씬이에요. 같이 섰을 때 어땠어요? 눈높이나 이런 거는? 눈높이는 크게 차이 없었어요.
저도 키 커요. 키가 어떻게 되시죠? 저 85. 윤수 형은 87, 8? 나연우랑 달리 나는 눈높이가 같았다. 인천에 그런 사투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 사투리 연습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주도 선생님이 사무실에 2번 오셔가지고 1시간씩 이제 해주셨는데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이제 제주도 사는 친구 말로는 잘 봤어. 거기서 끝났습니다. 감독님 책임입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또 남윤수 배우님이 많이 지을 수 있는 게 있죠. 저 보조개. 맞아. 그쵸. 저건 뭐 천혜의 보물이죠. 자기도 알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요. 아주 활짝 웃을 때 잘 보이는데 맞아요. 곤란하면 잘 웃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이런 현장에서는 사실은 음악 없이 시끄럽지 않은데 그걸 상상하면서 배우가 알아서 톤을 올려줘야 돼요. 그런 주문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이렇게 막 주변 분들도 그렇고 자, 술 몇 잔씩 드셨습니다. 막 이런 이제 분위기를 조감독이 열심히 만들어줬죠. 바텐더 연습은 얼마나 했어요? 바텐더 연습 한 번 했던 걸로 기억해요. 한 번 수업을 들었는데 가르쳐 주시는 거랑 클럽에서 하는 거랑은 좀 다르다. 그래서 한 번 듣고 그냥 이날 제가 촬영 시간을 오버했던 안타까운 기억이 있네요. 아, 너무 힘들었어요. 5, 6화에 나오는 모든 나이트 씬을 여기 하루에 찍은 거니까 정말 쉽지 않았죠. 아 진짜 힘들었겠다. 정말 또 디테일입니다. 여기 이제 시계 한 번 이렇게 딱. 연기적 계산을. 제가 가장 신경 많이 썼던 지금 올라왔는데 씬마다의 음악이 있죠. 우리 글림스 오브 어스 얘기했었고 맞아요. 전체적으로 대도시 사랑법의 규호와 영의 사랑은 그랬던 것 같고 또 여기서 잠깐 클래식으로 가요. 모차르트. 맞아요. 클래식 나와요. 네네. 이 새벽에 아침을 열 때 아침을 닫아야 되는 이 두 사람은 뭘 듣지? 하다가 이제 출발 FM과 함께라는 너무 좋아요. 제가 아침 좋아하는 열때 아침을 닫는. 이때 손 디렉션도 감독님께 맞아요. 규호가 영이 규호를 잡는 손이 여러 번이 나오는데 다 달라요. 그때는 규호가 기다렸다는 듯이. 아, 손 잡는 네, 것만 고양이. 10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라고 오. 나오네. 시작됐다. 어떠셨습니까? 이때 그렇게 크게 막 걱정 안 됐었어요. 잘 할 수 있겠지. 그리고 감독님께서 너무 배려를 잘 해주셔서 다른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조감독 형도 그렇고 이거 말씀해 주세요. 패딩 왜 깔았는지. 눈높이 맞추는 거죠. 맞아. 정작 둘이 처음 함께 나누는 식사씬이잖아요. 근데 규호가 너무 꺼져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안 맞는데 그래서 현장에서 그럼 이불을 가져오자. 규호가 알아서 됐어 이 높이. 표정을 지어줘요. 정말 먹고 얘기하고 많이 나옵니다. 이런 씬들은 오히려 더 어려워요. 액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카메라가 갈 수 있는 각도 정말 한계가 있거든요. 온전히 배우분들이 이 호흡을 알고 해줘야 되는데 지금 뮤지컬을 처음 봐서 눈을 밝히는 연기를 하고 계시는 진호은 배우님이십니다. 이게 제 마지막 신이었는데 아 진짜? 맞아요. 한국에서 국내 촬영. 제가 늘 최애 씬이라고 얘기하는 씬이 많네요. 이 장면을 최애신으로 꼽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 이때 진짜 감독님이 너희들이 잘 만들어줘 하면서 이제 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때 되게 기분 좋았어요. 그렇게 같이 논의를 하면서 씬에 대해 약간 무책임하게 느껴지는데? 아니. 제가 이때 김진 감독님이 굉장히 재밌게 씬을 써주시기도 했고 이걸 어떤 정서를 담을까라고 했는데 어떻게 컷이 나뉘어지는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만들어줘. 우리 카메라가 너희들을 쫓을게 라고 얘기했더니 맞아. 생각했던 것보다도 제가 적게 썼어요. 한 컷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제가 이 씬을 관계의 역전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드디어 고영이 규호를 더 좋아하게 되는 씬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맞네. 처음 이 씬은 원작에는 없고 작가님이 각본화 하시면서 그래도 이 즈음에 한번 모두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라면서 롤러코스터 씬으로 맞아요. 처음 썼던 기억이 나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결국은 집이더라고요. 집에 어떻게 인물을 배치해서 이 감정을 만들어낼까를 정말 고민 많이 했죠. 그러다가 미애는 침대에 앉히자. 쉐어했던 데니까. 같은 카메라 웍으로 엄마의 잔소리를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 마치 아직 지워지지 않은 영상통화 방식으로 뭐 그렇게 호출하죠. 이 앞에 서사를 다 보고 여기 넘어와서 이 씬을 보니까 되게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했던 한 사람이 등장해야죠. 현우 씨 보고 계신가요? 이제 꿈은 사라지고 귀엽고 해맑은 규호가 등장합니다.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저 남산타워. 대도시의 사랑법의 시그너처입니다. 그냥. 맞아요. 서울을 대표하는 모뉴먼트이기도 하고. 어디서든 저게 보이도록. 오 어떡해 낙산이다. 또 울려고? 아니야 이거야. 이날 정말 마법처럼 눈이 내려져가지고 진짜 너무 아름다워. 이게 인공 눈에서는 볼 수 없는 정말 자연 그대로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과거로. 자, 여기서 다시 카일리의 노래가 나오죠. 영이 지칭도 해요. 카일리.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카일리 와일드의 노래가 나와요. 그리고 이 카일리 와일드는 카일리 미노그와 오스카 와일드의 합성어입니다. 이 씬 되게 마음 아팠어. 이날 같은 날 찍었어야 됐기 때문에 운수가 중간에 무용실 다녀왔어요. 오, 진짜? 네, 처음에 한 걸 찍고
나중에 짧은 거죠. 자르고 와서 찍고. 네네. 와, 하루에 다 찍어야 됐기 때문에 티아라들도 제가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질문들 하더라고요. 마음 티아라들마저도 함께일 수 없는 분위기를 좀 만들려고 했고, 이 씬 정말 윤수 배우님께 많이 의존한 씬이죠. 쭉쭉쭉쭉 계속 혼자 나레이션 하듯이 쳐야 되는데 너무 추웠고 대사는 너무 길고 갈 수 있는 카메라가 한계가 있고 100번만 읽고 와 이렇게 맞아요. 얘기했습니다. 우린 100번 읽고 와요. 톤이라 그러죠. 이 앞에 일상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면 여기는 아마 배우분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전 가끔 영예 대사 중에 진짜 마음 아플 때가 많은데 나 같은 건 그치. 뭐 감히 뭐 이런 얘기할 때마다 처음으로 영이 혼자 울먹이듯이 표정을 짓죠. 이 표정도 진짜 좋았어요. 귀여워. 이 씬에서는 규호한테 어떤 연기 디렉션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규호 몫으로 그냥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코멘트도 안 했던 것 같아요. 호은 씨는 어떤 생각하면서 연기했나요? 저는 영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속 안에 가지고 있고 상처를 받았고 그런 것들이 마음에 많이 남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나 역시 북받쳐 오르게 되고 이 아이를 감독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헤아려 보고 싶다가 아니었을까. 고영이 버린 저 박스에 규호가 준 코끼리도 있는 거 눈물 나. 아 진짜 있네. 와 이거 디테일. 이거 세인 감독님이 아니 이거 원래 대본에 있는 거예요. 어머 너무 오래 오히려 너무 중요한 코끼리가 너무 조금밖에 잘 모를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저는. 저 다들 아실 줄 알았는데 이게 아예 안 보여요 잘. 준비를 해놨어요. 어떤 걸로 드시겠어요 했는데 고영 배우가 그냥 차라리 원래 매운 걸로 먹는 게 연기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해서 이게 진짜 와사비거든요. 저렇게 많이 넣은 거야 그 와사비. 근데 뒷감당은 어떻게 됐어요? 근데 생각보다 안 매워가지고 눈물 고이고 이런 거를 연기해서 한 거예요. 안 매운 와사비여가지고. 비싼 와사비는 아니었나 보다. 나레이션이 되게 많이 첨가가 된 것 같은데 어떤 의도세요? 뭔가 이렇게 편집본으로 봤을 때 감정선이 약간은 조금 더 뭔가 부가적으로 이어지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원작에 있는 글들을 이렇게 따로 빼가지고 나레이션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나레이션 들어가 있는 거에서 상당 부분은 원작에 있는 문장들. 근데 볼 때마다 저는 이 윤수의 수염은 좀 웃기던데. 너무 분장 같아서. 호은 씨는 어땠나요? 윤수 씨 이런 모습 보고. 저는 윤수영이 수염이 나는 걸 이제 실시간으로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가짜구나가 또 이제 느껴졌죠. 맞아 그 키스씬 찍으면서도 윤수가 수염이 자랐고 따가웠다면서요. 네, 따가웠어요. 근데 제모를 열심히 해줬어요. 근데도 이제 올라와서 나연우 씨도 같은 고통을 호소했던 적이 있어서 처음에는 되게 제모를 열심히 해줬는데 방콕 가면서는 이제 거의 거의 메소드 연기인데요, 그렇죠? 사랑이 느슨해지는 만큼 조금씩 제모도 게을리하게 되는. 나쁜 사람이었네. 사실 손태영 감독님이나 허진호 감독님께 저희가 되게 감사해야 되는 게 티아라의 호흡이나 아무래도 쌓이고 쌓이면 맞아. 더 자연스러워지잖아요. 앞에서 많이 만들어주셔가지고. 규호도 영희 책 읽었을까요? 읽었다면 어떤 감정일까요? 호은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살고 있구나. 또 우는 거야? 아니요. 마음은 울고 있습니다. 아 마음만 울고 있네. 잘 살고 있구나. 안심하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영희의 행복을 바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트가 같은 세트인데 저희가 이제 꾸리는 거를 미술을 다 달리 해가지고 7, 8화는 또 다른 모습의 집일 거예요. 그래서 쓸쓸한 느낌이 드시는 것도 맞을 겁니다. 강태호 배우님이 나와주시는 장면이죠. 너무 재밌는 장면이죠. 번개나무로. 이 해맑게 앉아 계시는 게 너무 강태호 배우님 실제로 키가 크세요. 이분도 180 넘으시는데. 맞아요. 네. 드도시는 180 미만이면 출연 못하나요? 라고. 저희 거의 모델 아파트잖아요. 이수경 씨 170이고 오한경 맞아. 배우님 175고 나머지 남자 배우들 다 제일 작은 사람이 183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 실제로 사석에서 한번 뵌 적 있었는데 제가 이 장면 너무 좋았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자기 찍으면서 되게 신났었다고 안 해본 연기라서 되게 재밌었다고. 이게 매트리스가 원래 이때 펴지면 안 되는데 잘못 펴져가지고 되게 당황스러웠었는데 대사를 치면서 이제 받아주셔가지고 수건 까는 거 너무 웃기지. 근데 수건 색깔이 이렇게 검은색한 거 사실 이 씬이 원래 이런 그러니까 뭔가 진짜 좋아했던 사람이랑 헤어지고 나면은 왜 좀 삐뚤어지고 싶은 마음 들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망쳐지고 싶은 마음.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씬이었어요. 근데 좀 효과적으로 잘 보여줬던 것 같다. 피톤치드. 아까 전부터 그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진짜 배고파갖고 초밥 많이 먹었는데 초밥 맛있었나요? 그냥 배고파서 막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어쩌면 5, 6화는 규호와 영의 현재고 7, 8에서 그려지는 건 영의 기억 속 규호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연출을 맞추지 않았어요. 그냥 각자 해석하는 나는 현재에 충실하면 되고 그래서 태국도 달라요. 네. 저는 행복의 정점.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7, 8화의 영은 꽤 짜증을 자주 내고 뭔가 좀 치받아 있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은수의 에피소드가 고영의 심정을 대신하는 근데 원래는 사실 바람난 남친을 잡으러 다니는 활극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저희가 또 어른의 사정 및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또 변화하게 되었어요. 원작 책에서는 티아라 분량이 엄청 없었는데 작가님은 티아라 어떻게 보셨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제가 쓴 대본에서는 티아라 분량이 훨씬 더 많았어요. 초반부에 티아라 분량이 훨씬 많았었는데 저는 티아라 역할이 굉장히 드라마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제4, 제5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더 얘기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없어요. 중간에 저는 이렇게 드라마에 나올 수 있어서 좀 더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저는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 1, 2화에 특히 좀 티아라 서사가 많이 있었는데 그게 많이 없어져가지고 아쉽다. 맞아요. 어쩌면 티아라들이 지금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해낼 수 있었는데 맞아. 저희 드라마 그릇의 한계였을 수도 있고요. 이게 또 8화로 또 맞아요. 하다 보니까 시즌2로 나오면 너무 좋죠. 이거 찍을 때 정말 연출부들의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정말 웃겼다 그러는데 사람이 현장에서 더 웃기셨는데 편집하면서 이제 왜요? 왜 잘 나왔어요? 은수랑 김정선 서사로 이제 가야 되는. 은수와 고영의 서사로 네네. 가야 하니까 네. 이거 할 때 감독님께서 마이크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늦게 끝날 수도 있고 너무 적절한 멘트를 알리셨군요. 조 감독님으로서. 보면은 뒤에 티아라들 계속 천장 치고 있거든요. 다음날에 이제 어깨가 거의 안 움직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규호가 무슨 마음으로 술을 달아났을까요? 이거는 생각을 많이 해봤었는데 내가 없는 공간에 와도 네가 나를 추억할 수 있다면은 너에게 술 한 잔쯤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의미로 남았으면 좋겠어가 아니었을까. 저는 규호는 정말 단순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치 빨래에서 냄새 난다 그러면 익스프레스를 찾아가서 그걸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니까 고영의 동선이라는 게 너무 뻔하잖아요. 내 마음이 어떻게 느껴질지 나의 흔적을 그가 어떻게 느낄지 상관없이 그냥 온전히 고영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땡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도 나를 떠올리고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이 친구가 즐거워할 때 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에서 달아났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규호가 뭔가를 재지 않는 이리저리 돌려보고 뭐 보관해서 포기도 하고 이런 영과는 되게 다른 면모에 뭔가를 영을 위해서 해줄 땐 계산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난 이 장면도 되게 좋아요. 저도 이 장면 진짜 좋아요. 주고받고 은수랑 또 특별하잖아요. 둘이 제일 가깝다고 저 설정하고 썼거든요. 특별히 마음을 나누는 친구. 장례식에서 돌아올 때도 제일 먼저 안부를 묻는 사람이고 술 먹고 싶다라고 해도 은수한테 전화하고. 이거 저도 궁금해요. 은수는 근데 애인이랑 왜 헤어졌을까요? 세인 감독님이 생각해놓은 설정이거든요, 사실. 호텔 앞에서 했던 얘기나 복도에서 했던 얘기도 있잖아요. 은수가 말했던 거.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나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거를 막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했다가 그때 구체적으로 언어화 해가지고 말을 하면서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영희 벨소리는 진짜 왜 이런 거예요? 아 이거 제 목소리예요. 이거 벨소리. 네? 세인 감독님 목소리요? 네네네. 진짜요? 되게 우울한 기운들이 있잖아요. 여기 실화에. 그래가지고 치는 것들을 뭔가 넣고 싶어가지고 벨소리를 맡기려고 하니까는 음악 감독님께서 너무 바쁘셔가지고 벨소리까지는 만들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목소리 녹음해가지고 우와, 목소리 변조시키고 막 어플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해피거든요. 해피하지 않은 상황인데 벨소리를 해피하는 게 뭔가 언밸런스 해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해피를 했는데 목소리 변조를 시키니까는 해피를 안 들리더라고요. 회피. 회피. 눈 진짜 온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네.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럴 리가요. 우리가 한 번에 이렇게 운을 여러 번 한 드라마에서 쉽지 않습니다. 세트장인 걸로 아는데 이런 장면은 윤수 배우가 벽 보고 연기한 건가요? 어떻게 연기했어요? 창가 보는 장면? 땅바닥 보고 한 거 아닌가요? 응. 땅바닥 보고 했었느냐? 응. 어떻게 됐든 저는 5, 6부를 하고 계속 7, 8에 나왔던 사람으로서 7, 8화를 보면서 규호가 없는데 규호의 흔적을 찾아다니는 영을 보는 게 조금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규호를 연기한 배우로서 이렇게 신발 신어보고
하비비는 유부게이인 건가요? 맞습니다. 유부남이죠. 아이도 있고. 신발 왜 신어보냐고 막 물어보는데 체격 가격을 보는 거 아니야? 김동표 말씀하시는 맞아. 그거 아니고 이거 죽은지 아닌지 보려고. 네. 그게 아마 흘러서 그런데 간장소는 네, 거기서 얘기하자면 너는 왜 이렇게 발이 작냐? 그렇죠. 맞아요. 그 얘기예요. 맞아요. 여러 번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자막 키고 여러 번 보시면은 이런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하비비랑 스킨십을 주지 않는 이유. 실제로는 스킨십을 했겠지만은 감정선이 여기에서 하면은 뭔가 계단에서의 어떤 그런 미묘한 감정선이 약간 좀 덜 느껴질 것 같아서 다 터뜨려 버리면.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전층적으로 되는 관계 사실은 끝까지 없잖아요. 아, 네. 그래서 좀 좋더라고요. 사영 작가님 하비비 이름은 어떻게 만들게 되셨나요? 원래는 사실 동남아 지역의 어떤 기업인의 이름 같은 거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 대본에서는 동남아인이었고 유학 갔다 온 동남아인으로 설정을 했었는데 뭐 캐스팅 문제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일본인으로 이제 설정이 바뀌고 김원중 배우님이 오시게 되었죠. 원중 배우님하고 얘기할 때는 하비비가 이제 유학했을 당시에 어떤 그런 첫사랑이 있었었고 그 이후에는 사랑은 하지 않고 일본에 이제 본가로 들어와가지고 결혼을 하고 그냥 그 사이에 이런 식으로 소비적인 만남들만 했다? 약간 그런 설정으로 얘기를 나눴었어요. 원중 배우님 이럴 연습하신 거예요. 일본인처럼 말씀하시려고 연습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들었을 때 진짜 깜짝 놀랐었어요. 잘하셨어요. 호원 배우님 이제 교호에서 빠져나왔나요? 교훈은 사실 제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죠. 오, 괜찮나요? 잘했어. 이거다. 요것도 순전 이제 대본에는 뭐냐 한 줄로 있는 씬인데 김세인 감독님 동선이랑 다 만들어내신 씬이에요. 이 장면이 약간 야한 느낌을 의도하신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의도한 거죠, 당연히. 네, 그런. 이게 그 어떤 섹슈얼 텐션이죠, 사실. 네. 이게 그 하비비 배우분 첫 씬이거든요, 촬영한. 딱 그 여기서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아 그냥 진짜 하비비다 그냥 딱 압도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걸 저만 느낀 게 아니고 현장에 모든 사람들. 사실 배우한테 외모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방금 제가 작가한테 글솜씨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말 한 거죠. 윤주 배우님이 그 말씀 하시던데 진짜 이때 앞이 안 보였다고. 아 맞아요. 너무 많이 뛰어서. 불쌍해. 고생했구나. 그 이런- 어쩐지 널 보는 표정이 안 좋더라. 그 이런 장면들이 후시 때도 고생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 호흡 소리를 계속 따야 되니까는 후시 할 때도 막 과호흡 그 현기증 와가지고 거의 진짜? 쓰러질 뻔해가지고 앉아서 쉬었다 하고 막 그랬어. 부상 투혼에 이어서 과호흡 투혼까지 버리신 윤수 씨. 대단해. 진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대단해. 호은 씨는 실화 중에서 어떤 장면이 제일 좋아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컷이 있어요. 뭐요? 이 신 스타트에 레벨 다 다치면서 윤세영의 얼굴에 이제 잡히는 게 있는데 그 컷 되게 좋아요. 아, 역시 고영밖에 모르는 바보. 또 그렇네. 고영의 얼굴을 또 얘기하네. 계단 신이 사실 좋기는 해요. 네, 계단신 잘 찍었죠. 하비비 꽃다발에 당신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그게 약간 어떤 깔아주는 그런 거였었는데 하비비 결혼했다. 아 이렇게 빨리 시간이 가나요? 그러게요. 네. 벌써 두 편을 다 봤네요. 자, Q&A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드도시를 왓챠 파티로 같이 감상해 보았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적어주신 질문들 중 몇 가지를 골라 저희가 직접 답변을 해드려야 합니다. 저에게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지난 회차 중 탐났던 연기해보고 싶었던 회차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진짜 없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고 오로지 규호. 아, 근데 그럼 오디션 때 얘기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어떤 느낌이었는지. 우리 감독님 입장에서는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배우님 입장에서는 또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서. 저는 오디션 이제 준비하기 이전에 소설을 당연히 이제 계속 읽고 내가 과연 연기를 한다면 어떤 역할과 가장 다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을 때 솔직히 이제 머리로는 고영을 하고 싶다 라는 생각도 했었고 당연히 그렇지만 진실하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고 나와 가장 근접한 캐릭터가 누굴까를 했을 때 규호였어요. 마음이 많이 갔고 그리고 규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연민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더 이 캐릭터를 사랑하게 됐고
그래서 교밖에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교 말고 다른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사실 없어요. 다음 질문도 전해요. 네, 두 번째 질문. 규호라는 역할을 몰입하기 위해서 다양한 퀴어 작품들을 찾아보셨나요? 그중 도움이 된 혹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작품이 있었나요? 많이 찾아보았었는데 브록백 마운틴도 봤었고 해피투게더, 가장 따뜻한 색블루, 콜미 바이 유어 네임, 다들 이제 알다시피 너무 유명한 작품들이죠. 근데 레퍼런스 같이 이제 참고하기는 했으나 연기하면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잘 디자인해보고 싶다 감독님과 상의하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질문이 왔는데요. 원작 소설에도 나오고 드라마 포스터로도 사용되었던 영희와 규호가 이삿짐을 싣고 집에 돌아가는 장면에서 영희가 왜 눈물이 날 것 같다고 했는지 궁금해요. 그 눈물은 어떤 의미의 눈물이었나요? 사실은 이제 미애 이후로 그 누구도 집에 온전히 들여본 적이 없던 영희가 자신이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규호를 자신의 집을 생활 공간으로 들이는 어떤 동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퀴어들이 막 결혼하거나 그런 게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산다는 것의 의미가 더 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마음 때문에 벅찬 감정 때문에 눈물이 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기쁜 의미의 눈물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감정의 층위들이 또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또 제게 질문이 왔는데요. 작가님이 생각해 놓은 규호의 제주 시절 퀴어 관련한 설정도 있을까요?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뾰족하게 이전의 전사 속에서 어떤 남자를 만났는지에 대한 그런 설정을 많이 만들어 놓진 않았어요. 규호 같은 경우는 그냥 연애를 몇 번 해본 친구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고 순수하게 이전에도 순수하게 사람을 지금처럼 대한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전에 제가 영수 같은 캐릭터의 경우에는 진짜 첫사랑이 고영이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규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첫사랑이었을 것 같진 않고 좀 연애 경험이 없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특히 되게 직진하는 애잖아요. 제주도에서도 누구 만났던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한테 질문이 많네요. 원작 책에서 이 부분은 드라마에 진짜 잘 담긴 것 같다 또는 잘 살려진 것 같다 싶은 박상용 작가님의 최애 장면이 궁금해요. 역설적으로 원작에는 없었던 대사가 포함되어 있던 아까 전에 오브에 있었던 커튼 달아주는 장면이 제가 원작에서 전달하고 싶었던 정서랄까? 빛의 느낌 같은 것들이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지점들을 너무 잘 포착해서 감정을 잘 살려서 보여준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사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원작의 느낌이 잘 살아난 장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통 질문입니다. 촬영 에피소드 중 기억에 남는 비하인드가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 얘기해주세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홍정 감독님. 진호은 배우부터. 저부터요? 5, 6부를 촬영을 하면서는 저는 사실 뭐 거의 홍지영 감독님 껌딱지처럼 감독님 옆에 항상 붙어서 따라다니고 남윤수 배우와 함께 씬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감독님이 항상 이제 촬영 들어가기 전에 저희 둘과 함께 얘들아 이 씬은 말이지 이러면서 이제 항상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안 같은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대도시의 사랑법이라는 작품을 하면서 가장 그리워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너무너무 그리워요. 그래서 그 비하인드도 있고 또 넘어갈까요? 네네. 네. 공통 질문이니까 네. 두 분도 해주셔야죠. 저는 진호은 배우분한테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방콕에서 몽타주 씬들을 찍을 때 다 즉흥적으로 이제 찍었거든요. 뭔가 정해지지 않고. 그래서 사실 그 첫 번째 몽타주 씬에서 고영이 규호 바지를 이렇게 내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를 컷하자마자 막 제가 뛰어와가지고 팬티 연결 맞아요? 그랬는데 진호은 배우가 이럴 줄 알고 준비를 해뒀습니다 하면서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방콕 내내 매일매일 속옷을 하는 빤 게 아니라 거 아니에요? 빤 게 아니라 색깔을 맞춘 건가요? 대도시 생각을 하면서 속옷을 몇 장을 샀어요. 그런데 오늘 뭔가 몽타주 찍으면서 바지를 벗을 일이 있을 왠지 수도 있지 바지 벗겨질 것 않을까. 같은데? 그래도 마침 입고 갔는데 감독님 이제 자 역시 무슨 준비된 색깔이었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아르켓이라는 브랜드에서 샀던 이제 검정색 아르켓 유명하죠. 네. 검정색 팬티 언더웨어였습니다. 네. 검정색 언더웨어를 맞췄다. 네. 방콕에선 쭉 그것만 입고 있었다. 다 같이 박수를 쳤던 자 그러면은 홍지영 감독님께서 비하인드
사실은 너무 잘하시는데 역시 강조를 또 한 번 해야 되는 게 쌍무지개 떴던 태국의 다리는 잊을 수 없고요. 낙산공원의 눈보라도 잊을 수 없죠. 근데 그 태국의 다리 위에서 정말 호은 배우가 저한테 강한 인상을 또 남긴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손잡고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박선우 작가님한테 딱 양해를 구해서 이 위치를 태국으로 가져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네, 5화의 끝은 낙산공원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꿔달라고 했고 하나는 이제 그러거나 말거나 태국으로 가져가자 이렇게 했는데 그 너무 탁월한 선택이셨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할 때 호은이 갑자기 그 모니터랑 굉장히 거리가 멀었는데 막 한 테이크를 찍은 다음에 막 뛰어왔어요 저한테. 그랬더니 감독님 그러거나 말거나 대사를 할 때 언제 규호가 왕을 쳐다볼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너였으니까 할 때 쳐다보겠지? 했는데 다시 원테이크를 보니 그렇게 했더라고요. 호은 배우의 감과 저의 감이 그냥 말로 일치되는 순간인데 그런 순간이 있을 때마다 감독이 되게 짜릿해요. 그럼요. 네. 우리가 잘 가고 있구나. 한 곳을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쌍무지기의 운명과 더불어 호은 배우의 배우적 가능성들을 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홍지영, 김세인 감독님들께 공통 질문을 드립니다. 감독님들이 생각하는 고영과 규호의 미래는 어떤가요? 둘이 다시 만났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유도 궁금합니다. 저는 커뮤니티가 작다 보니까 우연이라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몰톡 정도를 아주 어색하게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결코 다시 데이트를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러면 또 팬들 마음 아파하는데. 근데 저는 규호가 똑같이 촬영하는 질문한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둘은 진정한 첫사랑은 고영에게 규호였다. 그래서 정말 힘든 순간 때마다 마치 중원에서 몰래 꺼내보듯이 규호라는 카드를 꺼내놨다가 들여놨다가 꺼내봤다 들여놨다 할 거다. 그렇게 아련한 사랑으로 남아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었던 맞아요. 김세인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한 의견이어가지고 저는 근데 규호하고 영이 그냥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왜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아름다운 걸로 그냥 남았으면 좋겠어요. 맞죠. 뭔가 영영 닿을 수 없는 그런 그 시절로 그냥 각자 남았으면 좋겠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은 이것도 감독님들께 질문인데요. 6화와 8화 규호와 영이 방콕 여행하는 장면을 각 감독님마다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촬영 디렉팅 하셨는지 궁금해요. 누구의 어떤 감정에 신경 쓰신 건지 얘기해 주세요. 저는 한마디 그냥 행복의 정점. 그 순간만큼은 다 잊어버려야 돼. 이 세상이 너희 둘인 것처럼. 그렇게 한번 감정을 표현해 볼까라고 해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러브 행각 이런 것들을 주문했어요. 그냥 배에 타도 다리를 걸치고 맞아요. 앉아있다던가 자세들까지. 계속 뽀뽀하고 있다던가 어쨌든 떨어지기 싫어하고 비 오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이 그냥 너무 행복한 그렇게 좀 표현해줘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세인 감독님은요? 저는 규호하고 영 방콕 장면을 배우분들하고도 얘기했었던 건데 여행이라는 것도 그렇고 연애라는 것도 그렇고 다 뭔가 이제 행복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그러지 않은 순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규호하고 영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방콕에 왔는데 뭔가 뜻하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오히려 그런 순간에 조금 더 마음을 확인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기억에 남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비 오는 다리씬에서 그때가 가장 이들의 어떤 그 여정에서 가장 바닥을 치고 맞아. 그걸 이렇게 딱 땅 터치하고 올라가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때 뭔가 규호가 영이 막 이렇게 손잡고 내려가지고 끌어내리죠. 이마에 있는 주름을 이렇게 손으로 펴주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때 그 순간뿐만이 아니고 사실 규호는 영의 그 얼굴을 굉장히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에서도 항상 이렇게 이마에 수시에 내려앉아 있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뭔가 그거를 뭔가 펴주고 싶다. 이 친구의 어떤 마음에 있는 힘듦을 뭔가 내가 펴주고 싶다 뭔가 그런 생각을 해왔는데 행복한 방콕에서조차도 그 얼굴이 그대로 오니까는 규호가 다 펴주고 싶다. 그걸 중점적으로 네.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찍었다. 네네 그런 순간들을 잘 보이게 하고 싶었습니다. 황지영, 김세인 감독님께 공통 질문. 감독님들이 각자 뽑은 최애 장면 궁금합니다. 네, 시종일관 항상 커튼씬이었어요. 다른 파트에서도 뭐 좋은 씬들이 많은데 제 파트에서만 얘기를 하자면 그런데 사실은 제가 정말 요즘 실시간 항상 켜놓거든요. 그때마다 새롭게 보이는 게 있는데
역시 공항씬이 공항에서 헤어지는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 많던 고용은 사실 말을 거의 하지 않고 규호가 질문만 하거든요. 근데 마치 둘의 더 이상 합쳐지냐는 평행선처럼 아련하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현장에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진호은 배우가 너무 무겁게 그 감정을 끌어안고 있어서 그날 이윤수 배우도 저도 인사를 못했어요. 건드리면 바로 터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갔고 거리를 뒀던 기억이 나서 그때 그 분위기를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네, 세인 감독님은 어떤 장면? 저도 때마다 다른데 오늘 좋았던 거는 지하철에서부터 혼자 남은 그 집에 들어가는 장면, 그 초반에 도시를 살아가는 어떤 그런 멜랑콜리함이 잘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 장면이 좋고, 또 촬영했을 때 진짜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했던 장면은 방콕에서 구름다리에서 영희랑 기호가 렌즈 튼 것 때문에 막 서로 웃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들 있잖아요. 그때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얘기하고 배우분들한테도 얘기했었는데 이상하게 화면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되게 깨끗해 보였어요. 우리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 연기를 하고 있고 기호하고 영희고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얘네들이 그냥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영하고 기호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져가지고 그 순간과 이들을 바라보는데 뭔가 되게 깨끗한 마음이 들었어요. 촬영했을 때 최고 좋았던 장면은 그 장면이었어요. 그러면 호은 씨는 자기가 나왔건 안 나왔건 이 장면 최애다 하는 거 하나만 꼽아주시죠. 오늘의 최애 장면. 저는 근데 육부 방콕 클럽이 사실 마음에 많이 남아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또 울어? 진짜 발동 건다 또. 아니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많이 왔던 나눕니다. 네, 그래서인지 그때 장면이 제일 많이 기억에 남아요.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등을 이렇게 쏟아놓았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 5, 6화의 끝이기도 했고 마지막 TV에서의 촬영이기도 했고 그래서 아마 감정이 올라왔던 것 같고 진심으로 내내 규호가 되어 주었고 지금도 그 규호의 그림자 안에서 여전히 홈 배우를 찾을 수 있다는 건 저한테는 뭐 감사한 일이죠. 네, 저희가 이제 슬슬 정리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너무 재밌었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감독님 어떠세요? 홍 감독님. 저 사실 고백하건대 왓챠 파티 처음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어요. 그런데 저의 첫 드라마 연출이었고 이 순간 참 기억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들고요. 이런 실시간 소통도 참 흥미롭네요. 재밌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김세인 감독님께서는 어떠셨는지. 저도 코멘터리 자체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생각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이게 한 번에 두 가지를 못해가지고 막 보는데 말이 막 안 나와가지고 여기 오기 전까지는 더 할 얘기 엄청 많았고 더 얘기 잘 해야지 했었는데 얘기를 잘 못해가지고 아쉽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이야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냥 친구들하고 진짜 뭔가 수다 떠는 느낌? 재밌었습니다. 보은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영화는 시사가 있고 드라마는 사실 그게 없잖아요. 맞아요. 드라마 같은 경우는 그냥 대부분 각자 집에서 보기도 하고 배우, 감독님, 뭐 작가님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으니까 이렇게 왓챠 파티 하면서 대화하듯이 커뮤니케이션 하고 그런 게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도 되게 사랑하는 작품이고 근데 이 작품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오늘 이걸 진행하면서 저는 이 지난번 왓챠 파티 때도 참석을 했었거든요. 사실 채팅창을 보곤 있었는데 오늘 확실히 감독님 두 분을 모셔놓고 저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회차 분위기도 더 좀 무거운 것도 있고 그래서 진지한 얘기를 많이 나눈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어떤 맨 얼굴로 마주한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어김없이 호은 씨께서 울어주셔가지고 굉장히 호은주의보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2회차의 드도시 왓챠 파티가 기나긴 여정에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너무 즐거웠어요. 그쵸? 그쵸. 왓챠 파티로 보니까 저희도 색다르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